왜 당신은 돈이 없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도 왜 여전히 부를 얻지 못하고 있을까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신이 이미 부자가 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알려드릴 중요한 비밀을 깨닫지 못해 스스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됩니다. 결국 당신은 잘될 운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돈은 단순히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의식 수준이 돈을 끌어당기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그 생각을 내면화하면 그 생각이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진동이 곧 당신의 현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신의 생각이 가난을 끌어당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사실을 언제 깨닫고 활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생각과 에너지를 바꾸고 부를 끌어당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당신 안에 이미 있는 부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시다면 밥 프록토의 저서 불은 무엇인가가 바로 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밥 프록토는 평범한 사람들이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비밀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 스스로도 이 힘을 활용하여 무일푼에서 백만장자가 되기도 했죠. 밥 프록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다. 당신의 생각과 잠재의식이 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일상 속에서 당신이 하는 생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수많은 돈을 얻는 것이 멀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더 이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려오게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레이먼드 홀리웰은 번영의 법칙을 따르는 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경이로운 세계가 있다.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유전자는 완전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흠도 없습니다. 수정할 필요도 없고 개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끌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간절히 바라는 마인드로 임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풀리곤 합니다. 내 안에 상상보다 훨씬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필요한 것이 많고 모든 게 갖춰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외부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필요한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무일푼에서 수백만 달러를 버는 부자가 되기까지 저는 어떤 것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뿐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은 모든 장소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모든 힘과 모든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존재하거나 앞으로 존재할 지식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이는 중요한 명제입니다. 에너지는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은 똑같은 에너지,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영혼에서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올까? 스마트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한 개인이 있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또 흘러나가는 에너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다면 현실에도 나타납니다. 이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죠. 저희 집에는 스포츠카드 5장으로 구성된 액자가 있습니다. 10종 경기, 금메달리스트 5명의 사진과 사인이 있는 카드 세트인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내 친구 밀트 캠벨입니다.
이 카드 세트를 선물한 것도 밀티였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밥 마티아스, 짐 소프, 레이포 존슨, 그리고 지금은 케이틀린 제너로 알려진 브루스 제너입니다. 당시 밀티는 나와 함께 아이 12명을 가르쳤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아이들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며 마인드와 인생에 대해 가르쳤죠. 12주 강의가 끝나자 그 아이들은 1만 관중이 운집한 무대에 올라 어른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겨우 1시간씩 12번 강의를 들었을 뿐인데도 말이죠. 그토록 짧은 시간에도 아이들은 마인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은 제 가르침에 야유를 보내기 일쑤입니다. 어쩔 수 없죠. 태초부터 내려오는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에 불과했으니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너지는 언제나 당신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갑니다. 당신은 이 에너지를 이용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 안의 에너지로 생각을 선택하고 그 생각을 내면화하면 신체의 진동이 바뀝니다. 사람은 의식의 영역에서 자신의 몸에 흐르는 진동을 자각하고 이때 자각한 것을 느낌이라고 부릅니다. 느낌이란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난 자각을 설명하려고 만든 단어죠. 의식은 주변에서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는 여러 아이디어와 사건을 거르는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당신이 어디에 몰입할지 선택하게 해줍니다. 에밀 폭스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실패는 모든 유한한 것들과 한 편을 먹은 탓이다. 인생에서 만나는 성공은 모두 내면의 법칙과 한 편을 먹은 덕분이다.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어 물리적으로 개입할 수 없을 때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강연장 안에는 공기가 가득합니다. 만약 이 강연장이 완전히 차단되고 공기를 계속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연장이 터져버리겠죠. 말 그대로 사방의 벽이 폭발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인생에서 맛보는 실패는 모두 유한한 것, 곧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한계에 직면하면 다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지만 줄어드는 통장 잔액만 보이는 거죠.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변에 유한한 것, 이를테면 점점 줄어드는 잔액에 집중하고 그것만이 현실이라고 믿는다면 그 같은 현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면 세계로 초점을 전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성취할 방법은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의 삶이 지지부진하다면 원하는 것을 이룩할 방법이 이미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꿈이 무엇이든 그 꿈을 성취한 자신의 모습을 매일 시각화해야 합니다. 그 꿈을 이룬 자신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 꿈을 성취할 길이 열릴 것입니다.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면 마인드는 그 꿈과 같은 주파수에 맞춰지고 그 꿈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됩니다. 저는 전 세계를 돌며 많은 강연을 하는데 종종 강연 중 저를 가리키며 이게 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가리키는 것은 엄밀히 말해 제가 아니라 제 육체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제게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밥 프록터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저는 밥 프록터가 아닙니다. 밥 프록터는 제 이름일 뿐이죠. 나는 손이라거나 나는 머리라거나 나는 발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손, 내 머리, 내 발, 내 이름, 내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는 제가 아닙니다. 육안으로는 진정한 자아를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영혼이므로 제 일부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제가 영혼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영이며 혼입니다.
영을 가진 인간은 신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등한 생명체로 전지하고 전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에너지가 연결됩니다. 이때 당신은 그 사람과 주파수를 맞추게 되고요. 그 사람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영혼은 시간도 공간도 뛰어넘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정신에는 시간이나 공간의 한계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할 지식은 모두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행기로 하늘을 나는 방법도 언제나 우리 안에 존재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만드는 방법도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힘겹게 살아갈까요? 어째서 이런 영적 지식을 거부하는 걸까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멍청한 물건 따위를 구매할 일은 없습니다. 좋은 말과 근사한 마차를 마련하는 편이 훨씬 낫죠.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걸 사지 않을 겁니다. 도로를 건설해야 하고 곳곳에 주유소를 세워야 한다니까요. 자동차는 결코 대중의 인기를 얻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자동차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단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가장 좋은 교통수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업무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아직 생각해내지 못했죠. 그러니 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 지식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지식을 꺼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최근 저는 텔아이브에 갔다가 키프로스로, 키프로스에서 두바이로, 두바이에서 멜버른으로, 멜버른에서 오클랜드로, 오클랜드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로스앤젤레스에서 토론토로 이동했습니다. 일주일 조금 넘는 시간에 이 일정을 모두 소화한 것입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1시간만 시간을 내줄 수 있나요? 1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질문 딱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안타깝지만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도시로 이동하려면 비행기에 올라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줄곧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야 해.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다면 그들의 삶 전체가 바뀌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찾고 싶은 답을 내가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과 소통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로스앤젤레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스트리밍 서비스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신 담당자인 조슈아 카에게 전화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아는지 물어봤죠. 조슈아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뭐가 궁금하세요? 내가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필요한 것들을 설치해 드릴게요. 1-2시간 후에 조슈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컴퓨터에 아이콘이 생겼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면 됩니다. 그렇게 스트리밍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2시간여 만에 스트리밍 채널을 개설한 거죠. 저는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저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방법을 몰라도 상관없겠죠.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니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해낼 방법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약간의 도움을 받는 것뿐입니다. 당신을 도울 사람을 찾으세요. 겁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은 넓고 이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해결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 방법을 직접 배워도 좋고 아니면 제가 했던 것처럼 그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도 좋습니다. 명심할 건 이것입니다.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앤드루 카네기는 이 사실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부를 일구려면 힘이 필요하고
고도로 조직한 전문 지식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때 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불을 일구고 싶은 당사자가 반드시 그 지식을 획득할 필요는 없다. 카네기는 철강 사업을 전혀 몰랐고 그 지식을 얻는데 관심도 없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철강 생산과 마케팅에 필요한 지식을 자신이 조직한 전문가 집단에서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네기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힘은 모든 곳에 균일하게 분포합니다. 당신에게도 그 힘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지식과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저는 밥 프록터의 위대한 발견에서 팻과 존이라는 부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은 무척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문제가 뭔지 아나요? 두 사람은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해요. 진심으로 바라는 게 있습니까? 팻은 저와 대화하면서 점점 관심을 보였지만 존은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윽고 두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집을 사세요. 하지만 돈이 없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하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돈이 필요 없다니요. 집을 살지 말지도 정하지 못했는데 돈이 왜 필요하겠어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가요? 존과 팻은 당시 팻의 딸과 함께 지하실을 빌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존의 아들은 전처와 함께 살고 있었고 존과는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였죠. 존과 팻은 자녀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집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게 목표네요. 그거라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요청하면 됩니다. 그냥 요청하면 된다니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요청하세요. 저는 마침 근처에 있는 하비 캘리스 부동산에 일하는 부동산 중개인 네털리 코프먼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네털리에게 전화했어요. 네털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집을 사고 싶어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세미나에 참석했던 네털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털리는 팻과 존에게 원하는 집이 어떤 집인지 알려달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냈습니다. 바지 워크웨이 7번지에 있는 집이었죠. 네털리는 부부에게 주택 구매 절차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때가 10월이었죠. 존과 팻은 보험 설계사였으므로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매니저를 찾아가 어떻게 해야 그만한 목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세요. 두 사람은 매니저를 찾아갔고 제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지 워크웨이 7번지로 이사했죠. 그 두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간 것이 12월 12일 경이었고요. 저는 16일에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에는 딸랑 의자 2개와 손바닥만한 식탁뿐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을 계획인가요? 팻이 말했죠. 존의 아들은 아직도 우리와 대화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때마침 저희 부부도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남는 식탁 세트를 처분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제 차는 컨버터블이어서 지붕을 열고 식탁과 의자를 실을 수 있었죠. 저는 지붕을 연 채로 한겨울 도로를 달려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당일 존의 아들이 나타났고 팻의 딸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부부는 바라는 대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집에서 크리스마스 만찬을 즐겼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빌의 열망, 즉 신과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 열망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이 열망이 실현되도록 허용할 때 놀라운 창의성이 발휘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표현하게 됩니다. 내가 찾는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죠. 우리가 할 것은 그저 마음이 한계에 갇히지 않도록 자유롭게 놔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내가 바라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불멸하는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저 듣기만 해도 당신은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될 테고 어쩌면 자신이 조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외부인의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생명체는
인간뿐입니다. 인간은 자기 행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디로 나아가는지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스티브 보라는 제 친구가 한 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평생 쓰고도 남을 엄청난 재능과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신께 드릴 선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